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정말 난리통도 아닙니다. 영국의 국채 매입 추가로 연장한다 만다 계속 이제 언론에서 번복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 보도가 나오면 그때 전해드릴 거고요. FOMC 의사록도 간밤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 9월 FOMC 회의하고 기자회견 때 다 공개가 됐던 내용이죠. 그때 회의했던 거 작성됐던 그 의사록을 이날 그냥 공개만 한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PPI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CPI죠. 연준이 신경 쓰는 지표가 소매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 오늘 밤에 공개 예정입니다. 보통은 CPI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PPI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 좀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기는 합니다.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 물가의 선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 물가가 공개가 됐는데 헤드라인 수치가 8.5%입니다. 예상보다는 좀 높죠. 부담이 되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달보다는 꺾이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조금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우려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달보다는 좀 꺾였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이 수치를 견인한 품목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음식료하고 에너지. 사실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바닥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락세를 좀 멈춰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달 발표 수치 아니면 어차피 다음 달 발표 수치에 이 부분은 반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알려졌던 내용이고 상방 압력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 예측했던 그 수치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음식료가 더 크긴 합니다. 이 상승폭이 드라마틱하게 크게 나온 건 아닌데 요즘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 양상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거기에 곡창지대인데 곡물 가격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곡물 쪽은 상승세를 지금 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여름 이후에 좀 잊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그런 촉발된 인플레이션 이게 다시 이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요 수치대로라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관점으로 음식료나 곡물 가격 좀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예상할 범주 내에 나왔던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CPI가 중요합니다. CPI 일단 보고 움직이자 이런 심리가 미 증시에서는 크게 자리하는 모습이었죠. 3대 지수 일제히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플러스 시도도 나왔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FOMC 의사로 약간의 희망의 여지가 열려 있어서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은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CPI를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 모드가 더 강하게 자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거의 이제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JP모건에서는 9월 CPI가 예상 웃돌면 증시가 또 급락한다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CPI 예상치가 8.1%잖아요. 8이라는 수치 위아래로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세부 내용까지 전달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시장 내에서 움직였었던 테마를 보시면 여행, 호텔, 크루즈, 항공이 가장 뜨겁게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크루즈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이 좀 나왔습니다. UBS에서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을 하면서 크루즈 관련 기업들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리오프닝 같이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펩시코에서 호실적 발표하면서 4% 넘게 뛰었죠. 그러면서 특히 음료 관련 기업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음식료 관련 기업들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그 식품에 영향을 주는 이제 곡물 가격의 인플레이션 이것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장 전체로 놓고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알루미늄 테마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의미 있는 수치가 좀 있어서 다음 장으로 따로 떼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반면에 리튬 테마는
급락했습니다. 테마 섹터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시현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신재생 에너지단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알루미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를 검토한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알루미늄 테마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알루미늄 테마라고 하면 알루미늄, 알미늄 요거 들어간 종목명이 좀 많죠. 오늘 아마 시세 분출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단기에 그칠 것인가 장기에 그칠 것인가 계속 추적 관찰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재고 소진이 너무 빠르죠. 작년부터 사실은 재고 소진이 빠르게 나왔는데 올해 더 가파르게 하락 추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런던 금속거래소 쪽 LME 쪽이 중요한데 파란 선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 지금 당장 뭐 단기 테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후에 언급이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입장에서는 테마주의 호재, 시장 전체로는 부담 요소입니다. 자, 이 러시아가 사실은 알루미늄 세계 2위 생산국 정도가 된다고 하죠. 지금 수입하는 물량 보시면 이게 유럽 쪽이고 여기가 이제 미국 쪽인데 적지는 않습니다. 제재를 정말 할 수 있는지에 물음표가 좀 달려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그 노란 막대가 올해 기준입니다. 6월 달까지가 나와 있는데 확실히 6월 달 들어서 이 수입량이 확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될 수 있을지 이후의 흐름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연관된 기업은 이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수급 이슈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는가? 그동안 수급의 이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당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상승 논리를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수급 내용을 계속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이후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 코스피의 순매수를 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1조 원 이상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조 4,600억 원 포착이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이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조금은 배터리를 담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어제도 배터리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의 러브콜이 꽤 강하게 유입이 됐죠. 근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포지션을 풋과 콜을 같이 맞춥니다. 현물이랑 선물에서 상방 하방 베팅을 같이 하는 모습인데 이게 옵션 만기 때문에 이걸 담아서 이제 청산을 할 것인지 이후에 이제 꾸준히 러브콜이 들어온지 여부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 가능성을 열고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더 강한 상승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옵션 만기를 염두에 둔 매수가 아니라 반도체를 매수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 의견이 나왔던 게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차트상 보실 때는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상방을 향해서 더 강하게 매수가 나오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이슈, 뭐 물가나 금리의 이슈보다 국내에서는 따로 국내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바닥론에 대해서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실적 바닥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올해 말이나 내년 네, 실적 바닥을 찍고 내후년에는 턴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그 시나리오고요.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이 부분을 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냥 포지션 잡으려고 샀던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면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 실적과 무관한 기업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실적 보고 매수를 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뭐 제약바이오나 엔터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실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섹터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 두 번째 시나리오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신라젠 이슈 또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무려 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입니다.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사실은 이 신라젠에 대해서 그동안 거래 재개 요건이 하나둘씩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다른 이 기업들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라고 하면 M2N과 리드코프 정도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단기 수급 쏠림에 대해서 변동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신라젠도 이제 마찬가지의 흐름이 아마 오늘 장중에 나올 겁니다. 요건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이 밖에 신라젠 의 수급이 이쪽으로 쏠린다. 그럼 그 이후에 고민을 해봐야 하는 포지션은 제약바이오 반도체 온기 확산일 겁니다. 수급 상황들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네커의 당잠사였습니다.